네, 용어만 우선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기함수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은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커시브가 이제 한글로 하면 재귀라는 뜻인데, 재귀라는 뜻이 이제 좀 말이 어렵죠. 그 개념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제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기함수라 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함수가 자기 자신 함수를 연속해서 계속 호출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함수가 팩토리얼 함수, 팩트란 함수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식빵님 안녕하세요. 네, 팩트란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가 자기 자신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 그리고 그 녀석이 또 자기 자신 함수 호출하고, 또 자기 자신 함수 호출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팩토리얼 첫 번째 함수가 채 끝나기도 전에 호출해버려서, 함수 호출이란 게 그렇잖아요. 함수 호출이란 게 사실 호출하고 나서 그 호출된 부분이 다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종료 안 되고 열린 채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호출한 게 끝나야 얘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건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얘는 또 자기 할 일하고 끝내면 되는데 안 끝내고 또 다른 애를 호출해요. 그러니까 이를 비유를 하자면은 회사에서 부장님이, 여기 제일 처음 호출을 한 사람 부장님이에요. 메인 함수가 사장님이라고 해볼게요. 사장님이 부장님한테 이거 서류 처리해오라고 업무를 딱 주셨어요. 부장님이 처음 받았죠. 팩트 4번. 부장님이 받았는데 자기가 처리해서 바로 사장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이 함수가 바로 끝나죠.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부장님께서 바로 밑에 이제 차장님한테 다시 그걸 전달해 주시면서 이거 해와 하고 또 기다리고 계시죠. 그때 스택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부장님 한 명이 기다리고 계세요. 차장님이 이제 본인이 해서 부장님께 주시면 되는데 또 안 하고 그 밑에 과장님한테 또 내려다 줘요. 과장님한테 이거 해와 하고 딱 주거든요. 그러면은 부장님도 기다리고 있고 그 위에 차장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과장님이 또 자기가 하면 되는데 또 이걸 밑에 김대리한테 줬어요. 김대리 자네가 해와 딱 주고, 여기 제일 밑에가 부장님, 그 밑에 그 위에 차장님 기다리고 그 위에 과장님 기다리고 있어요. 김대리 마지막. 김대리는 더 줄 사람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처리했어요, 서류를. 처리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김대리가 처리했잖아요. 이제 김대리 잡은 끝났어요. X 해가지고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김대리가 서류를 전달해드리니까 과장님, 팩트 2번도 이제 자기 잡은 끝났죠. 처리한 거 전달 드리면 되니까 X 되고, 그 다음에 차장님도 이제 또 전달받은 서류 주면 되니까 X 끝나고, 부장님도 전달받은 거 사장님한테 최종 전달해주고 끝. 메인 함수에서는 이제 결과 출력하죠. 메인 함수를 사장님이라고 본다면은 내가 시킨 걸 잘 처리했군 하고 최종적으로 딱 받아드는 거죠. 결과만 딱 받아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본인이 다 처리 안 하고 자꾸 딴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함수에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재기적으로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이런 얘기 드리자면 이런 개념인데, 사실 이 구조가 일을 자꾸 딴 사람한테 주고 미룸에 따라서 그 최종 서류를 기다리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만 가죠. 이렇게 목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데, 그 늘어가는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일을 시킨 부장님이 제일 늦게 받는 구조예요. 제일 먼저 시킨 분이 제일 늦게 받아요.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시킨 사람, 과장님 혹은 김대리가
제일 빨리 이제 마무리 짓고 제일 빨리 건네봤죠. 그래서 이거는 늦게 시킬수록 빨리 받고 빨리 시킬수록 늦게 받죠. 제일 밑에 쌓여 있어서. 그래서 이런 구조를 스택이라고 해요. 스택은 저희가 이번 주 자료 구조하는 날 그날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사실 재기함수랑 스택이랑 서로 뗄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기함수 설명드리는 날이지만 스택을 제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택이란 그런 거예요. 빨리 먼저 시킨 거일수록, 먼저 들어온 거일수록 제일 마지막에 나가요. 비유하자면은 뭐 연탄 같은 거 쌓아 놓을 때 있잖아요. 연탄 제일 밑에 쌓고 그 다음 2개 쌓고 3개 쌓고 4개 쌓으면은 이렇게 쌓아놨을 때 여러분 꺼낼 때 어떻게 꺼내요? 제일 위에 거부터 꺼낼 수 있잖아요. 제일 밑에 거 바로 못 꺼내잖아요. 위에 쌓여서 다 막혀 있으니까. 위에 거부터 이렇게 꺼내죠. 제일 늦게 온 녀석이 제일 먼저 나가는 구조, 이게 바로 스택이라고 볼 수 있고, 재기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들이 제일 먼저 호출된 애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구조로서 똑같이 스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기함수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똑같이 스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재기함수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함수를 계속해서 호출하는 걸 재기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팩트라는 함수가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팩트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팩트 함수가 그 안에서 팩트 함수를 또 호출하면은 재기함수인 거예요. 자기 이름이 팩트인데 그 똑같은 걸 또 호출했죠. 똑같은 애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대기하고 있죠. 그리고 얘가 또 똑같은 걸 호출하고.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그 팩트는 아니고 팩토리얼에서 줄인 말이에요. 함수 내에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호출해야만 재기함수예요.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하면은 재기함수가 아니에요. 아재 개그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기함수를 쓰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져요. 함수가 자기 자신 함수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호출은 뭐 10번을 하건 100번을 하건 여러분이 구현하셔야 될 함수는 단지 하나뿐이에요. 딱 한 개 구현하셔서 반복해서 그냥 호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져요. 재기함수 쓰시면은. 재기함수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재기함수라는 거가 어떤 건지를 설명드렸고, 함수가 스택의 구조를 지니며 쌓인다, 여기까지 지금 보여드렸고, 주로 쓰이는 부분이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divide and conquer라고 해가지고 분할 정복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알고리즘인데,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큰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쪼개요. 쪼개가지고 그 쪼갠 문제를 하나하나 정복하는 그런 기법인데, 이거 할 때도 재기함수를 많이 쓰고요. 재기함수가 아까 보신 것처럼 작은 문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번 호출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많이 쓰고, 백트래킹 알고리즘 할 때도 많이 써요. 백트래킹은 뭐 많은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뭐 탐색할 때 뭐 재기적으로 탐색할 때 재기적으로 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 이렇게 쭉 호출해가면서 이 스택으로 쌓아가면서 탐색을 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들. 그래서 그런 곳에 재기함수가 좀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예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제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제는 팩토리얼입니다. 이게 왜 대표적이냐면요, 보통 여러분 재기함수 나중에 조금 연습해보시면은 상당히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머릿속에 지금 이 그림이 쭉 연상이 돼야 돼요. 팩트 2번은 지금 값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누구를 대기하고 있고, 팩트 3번은 값을 또 얼마를 가지고 있고 누구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재기함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종료 시점이 있어야 돼요.
종료 시점이 없이 부장님부터 차장님, 과장님, 대리 밑에도 무한정 계속 일 처리 안 하고 미뤄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한정 일만 미루고 결국 일이 끝나는 날이 없어요. 네네. 종료 컨디션, 그거를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반복문 배우셨죠? 반복문 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반복문 종료 조건을 설정하는 거. 무한루프 빠지면 그 프로그램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료 조건 설정하는 게 반복문에서 제일 중요하듯이 재기함수에서는 재기함수의 반환 조건, 마지막 종료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구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은 팩트 4번, 3번, 2번은 자꾸 또 다른 팩트를 계속 호출하죠. 재기적으로 계속 호출하는데, 팩트 1번 보시면 얘는 호출 안 해요. 더 이상 호출 안 하고 그냥 숫자 1을 반환하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 반드시 있어야지 얘를 기점으로 다시 이렇게 호출했던 게 역으로 돌아가면서 함수가 순차적으로 다 닫히게 돼요. 그래야 결국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그 컨디션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이게 머릿속으로 다 그려져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좀 코딩하기 힘들어요. 여러가지 뭐 문제 종류 나중에 해보시면은 되게 힘든데, 제일 간단하고 쉬운 게 바로 이 팩토리얼이에요. 그나마 이제 머릿속에 그리기도 쉽고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를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코딩해 볼 부분이 팩토리얼 코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팩토리얼을 하면서 재기함수가 어떤 건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팩토리얼은 수학적인 개념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숫자 뒤에 느낌표를 딱 붙이면은 그 숫자의 팩토리얼을 구하라 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하죠. 만약에 3 팩토리얼을 구하고 싶다, 3 느낌표, 이거는 결국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3 팩토리얼.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일씩 감소하면서 나오는 모든 숫자들을 다 곱한 결과가 3 팩토리얼이에요. 일씩 감소하되 최종적으로 1까지만 딱 내려가고 0이나 음수까지는 내려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팩토리얼이고, 네, 팩토리얼에서 이렇게 3 팩토리얼 하면은 이렇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보실 수 있죠. 글쎄요, IT 업계가 분야별로 다르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3 팩토리얼인데 저희가 구할 거는 n 팩토리얼이에요. n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하고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여러분 같으면은 자, n을 입력을 받아 봅시다. 일단은 int n scanf n 입력 받고, 여기서 n 구하기. 네, 이렇게 구하기라고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코딩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특정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숫자의 팩토리얼을 구하라 라고 주어진다면, 물론 반복문으로도 풀 수 있어요. 포문이요. 포문으로 풀어볼까요? 포문으로 푼다고 하면 뭐 포문 i를 n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n부터 시작해서 감소하면서 다 곱하면 되겠죠. i는 크거나 같다 1 하고 i 뿔뿔 결과
결과를 1로 만들어 볼게요. 1. 초기 값을 1로 할게요. 왜냐면은 이 변수에 누적해서 다 곱해버릴 거니까 이걸 1로 하면은 계속 곱해도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리절트는 자기 자신 곱하기 i 이렇게 하면은 팩토리얼이 구해지겠죠. 마이너스네요. 네네. 마이너스가 맞죠. n부터 1까지 감소해야 되죠. 네, 플러스가 너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i가 n부터 시작해서 i가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1씩 감소하잖아요, 점점. 그래서 최초 n부터 리절트에 곱해주는데 얘가 1이니까 곱해도 아무 영향이 없죠. 그래서 처음에 곱한 n이 그대로 리절트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n-1이랑 n을 곱한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1 적은 숫자를 곱한 거, 그 결과가 계속 누적이 되죠. 최종적으로 마지막 1 곱한 것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1은 곱해도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1은 뭐 안 곱해줘도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n이 5라고 해볼게요. n이 5면은 결과는 이렇게 될 거예요. 최초에 n이 5잖아요. i가 5잖아요, 최초에. 5를 1에다 곱해 넣으니까 리절트는 5가 되죠, 최초에. i는 5일 때 리절트는 5가 되죠. i는 4일 때 리절트는 5 곱하기 4가 돼요. i가 3일 때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죠. 지금 이 코드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i가 2일 때 곱하기 2, i가 1일 때는 원래 여러분 여기서 1까지 이렇게 곱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없앴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결과랑 똑같잖아요. 1은 곱해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곱하는 거 빼버리고, 이거 그냥 빼버리고 반복문 루프 하나 더 줄이자 해서 여기다가 이꼴 조건 있던 거 빼버렸어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구현하시면은 마지막에 printf %d 해서 n 팩토리얼 %d 팩토리얼은 하고 리절트, 네,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겠죠. 5 팩토리얼 얼마인가요? 20에 60, 120이에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5 팩토리얼 하면 5 팩토리얼은 120 하고 나왔죠. 네, 정확히 구해졌죠, 5 팩토리얼. 그래서 포문으로도 이렇게 뭐 간단하게 구할 수는 있네요. 팩토리얼 문제는 워낙 간단해서 포문으로도 간편하게 뭐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재기함수로 한번 바꿔봅시다. 신기한가요? 네, 포문으로도 간단히 구할 수 있었지만 재기함수를 배워보기 위해서, 자, 이걸 주석 처리를 하고 재기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냥 공책에 푸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구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거 구하실 수 공책에 한번 이거 구해보실래요? 한 10만 정도 넣어볼까요? 10만은 너무 큰가? 1000 정도 넣어볼까요? 아, 이거 오버플로우 났나보다. 값이 너무 커서. 지금 인티저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값의 크기가 팩토리얼을 계속 곱해나가는 거라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1000 팩토리얼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한 30 팩토리얼? 네. 여러분, 30 팩토리얼만 해도 지금 숫자가 이렇게 크게 나와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팩토리얼 하실 때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결과값을 인트에 담으면은 조금 네 위험하겠네요. 값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한 30 팩토리얼에도 너무 크네요 지금. 자 그러면은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 구조를 인트형을 리턴하도록 하고 함수명은 팩토리얼 다 쓰면 좀 길어 보이니까 보기 쉽게 팩트라고만 할게요. 팩트라고 하고 int n을 받는 거죠. 이게 n 팩토리얼을 구하는 함수. 네. 반환값을 왜 int를 줬냐면요. 만약에 n을 딱 저희가 인풋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그 n 팩토리얼을 결과로 리턴하기 위해서 인티저형 반환값을 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안을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return n 곱하기 n-1 팩트 n-1 네, 여기가 재기호출 구문이죠. 재기호출.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사실 이 부분이 디바이드 앤 컨커랑도 좀 맞닿아 있어요. 이게 분할 정복. 문제를 분할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할했냐면요. 보세요. 만약에 5팩토리얼이라고 해볼게요. 5팩토리얼을 구한다면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팩토리얼이잖아요. 네, 사실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문제를.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팩토리얼이에요. 왜냐면은 4, 3, 2, 1 얘네 곱하는 건 사실 4팩토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문을 4팩토리얼로 치환해버리고 얘는 그냥 5만 곱해주는 거고. 또 4팩토리얼 구할 때는 자, 이거 1까지 해줄게요. 보기 좋게. 네, 이게 4팩토리얼이고 4팩토리얼 구할 때는 3, 2, 1 곱한 이 3팩토리얼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계속 분할할 수 있어요, 문제를. 네, 업이 추천입니다. 옆에는 업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할했냐면요. 지금 이 함수에는 5가 n 값으로 딱 들어오면서 5팩토리얼을 구하라 라고 5를 딱 넣었는데 그러면 결과를 자기가 구해주면 되잖아요. 5 이렇게 폼은 써가지고 5, 4, 3, 2, 1 다 곱해서 구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김 부장님 얘기 드린 것처럼 김 부장님께서 함수 지금 이거 팩토리얼 구하는 거예요. 김 부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다 구하지 않고 차장님한테 주는 거죠. 4팩토리얼 구해와 하고. 네, 카나님 안녕하세요. 4팩토리얼 구해와 하고 이렇게 딱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재기함수예요. 그러니까 네네, 알고리즘 질문은 요거 문제만 풀고 나서 제가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네, 재기함수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본인이 직접 풀면 될 것을 자꾸 주는 거예요. 남한테 풀어라고 주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 기다리고 있는 거죠. 5팩토리얼이 오면은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에 의해서 문제를 분할하는 거예요. 어차피 5팩토리얼이면은 5 곱하기 4팩토리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요렇게 코드를 짜는 거죠. 4팩토리얼 네가 구해오고 난 기다리고 있을게. 구해온 답이 인티저형 리턴 하잖아요. 이 지점에 4팩토리얼 결과가 뚝 떨어질 거예요. 반환돼서. 곱하기 5 한 거를 나는 그냥 보내주면 되겠군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 또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걔가 볼 때는 4팩토리얼을 구해야 돼요. 그럼 그 녀석은
아, 4 곱하기 3 팩토리얼 하면 되겠군 하고 또 다른 함수한테 시켜요. 3 팩토리얼 구해와라 하고 자기는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값 오면은 4만 곱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시키다 보면은 무한 반복이잖아요. 계속 자기가 처리 안 하고 누군가에게 미루면은. 근데 마지막에는 누군가 처리해줘야 이게 끝나요. 대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n이 1이 오잖아요. 1이 오면은 return 1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점점점 왔다가 자, 여러분 1팩토리얼은 1이죠. 네, 1팩토리얼은 뭐 구할 게 없잖아요. 그냥 1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딱 만나면 이제 종료하는 거예요. n이 1이 오면은 return 1을 해라. 결과값 1을 리턴하라. 그러면은 이 구문에 n이 1이 들어온 순간은 그때는 더 이상 남한테 미루거나 시키지 않고 바로 자기 결과값을 그냥 던져줘요. 그럼 그동안 계속 시키면서 미뤄오던 그 함수들이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걔네가 이제 값 받아서 넘겨주고 받아서 넘겨주고 릴레이 형식으로 다 마무리되게 되죠. 리턴 0 하면은 여기서 지금 곱하기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곱하기 0 해버리면은 전체 결과 다 곱해도 다 0이 되잖아요. 그 얘네가 이게 지금 리턴 0 하면 이 부분이 0이 날아오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애한테는 0이 날아오면은 얘가 아까 전에 이렇게 했죠. 4 팩토리얼 구한 녀석이 나는 4를 곱해 줄 테니 3 팩토리얼 구해와 했는데 여기 0이 딱 날아오는 거예요. 4 곱하기 0 해가지고 부장님한테 4 팩토리얼 구했습니다 하고 0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부장님은 그러면 여기 나는 5를 곱하 할 테니 4 팩토리얼 가져와 했는데 여기 0이 떨어져요. 0을 딱 곱해서 사장님한테 5 팩토리얼 구했습니다 하면서 0을 탁 드려요. 그럼 서류가 빡 날아가는 거죠. 네, 곱셈에서 네, 0이 들어가면은 망하죠. 전체가. 반드시 마지막에는 1을 리턴해야 돼요. 네, 서류철 날라다닙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에는 1을 리턴해줘야 되고 요 구문이 없으면은 이게 반환 지점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무한 재기호출 빠지죠. CPU한테 뺨 맞아요. 네, 컴퓨터가 네네 어레이 안에 변수 넣을 때도 유용한가요? 어레이 안에 변수 넣을 때는 배열의 값 넣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배열의 값 넣을 때는 그냥 폼은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네, 수학을 포기하셨어도 프로그래밍 하시면서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막 수학 전체를 잘해야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 중에 특정 감각만 있으면은 프로그래밍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일단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함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함수라는 게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함수가 열려 있으면 그만큼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함수라는 게 열려 있다는 거는. 그래서 함수가 만약에 10개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메모리가 함수 10개만큼 더 필요한 거예요. 100개가 열려 있으면 함수 100개만큼 메모리가 더 많이 잡혀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재계함수를 잘못 구성하셔가지고 이 종료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 재계 호출에 빠져요. 계속 함수가 열려요. 막 무한히. 그러면은 메모리가 무한대로 증가하면서 이게 계속 잡히는 거예요. 메모리가. 그래서 결국 뭐 사실 그러면 큰 에러가 생기겠지만 이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여러분 쓰시는 툴 선에서 제지할 거예요. 이 이상은 못 드러나게 그런 코드 짜시면은. 그렇긴 한데 정말 위험한 코드죠.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재기함수 구성하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요 반환 지점 부분. 네, 반환 지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돌아올 수 있게. 네, 그 부분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네, 이렇게 하면 재기함수 구성 다 된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재기함수를 이렇게 구현을 하고 나면 아까 폼은 할 때는 이만큼 코드 구현했었잖아요. 메인에서.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printf %d 팩토리얼은 %d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는 이렇게 폼은 돌면서 리절트 구한 거를 넣어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간단하게 팩토리얼 하고 함수 이름 팩트였죠. 네, 팩트하고 n.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얼마나 간단해요. printf 한 다음에 팩트 n을 프린트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사장님인 거예요. 얘가 아까 제 비유를 예를 들자면 얘가 사장님인 거예요. 팩트 n을 프린트해 하고 바로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부장님, 뭐 차장님, 뭐 과장님, 대리 쭉 돌아가면서 다 일을 계속 막 서로 미루다가 제일 밑에 김대리가 일을 마치는 순간 그 서류를 쭉 넘겨받아서 사장님께 딱 최종 제출 드려요. 사장님은 결과 이거군 하면서 바로 그냥 콘솔 화면에 프린트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아까 전에 그 하라스님께서 수포자인데 프로그래밍 배워도 됨? 하고 물어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이 어렵지 않은 개념이지 않나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수학 개념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보나치 함수요. 네, 피보나치 함수. 네, 일단 팩토리얼 설명 마무리 짓고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한번. 클러스터 알고리즘이요. 네, 여러분의 그런 궁금하신 부분을 수렴해서 네,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팩토리얼 설명을 마무리 짓자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시면은 이 fn이란 펑션으로 이제 표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수학적으로 본다면은 펑션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n 곱하기 펑션 n-1 요 구문이죠. 네, 제기 호출 구문. 근데 조건이 있어요. 1 이상인 경우, n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n이 1인 경우에는 1을 반환, 1인 경우는 n이 0인 경우 1인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인 경우에를 1을 반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그림을 다시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은 4팩토리얼 구하는 함수가 호출되면은 4 곱하기 3팩토리얼을 구해오라 라고 시키고 얘는 3 곱하기 2팩토리얼을 구해오라 시키고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스택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택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뭐 스택이 사무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무실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녀석은 1팩토리얼 구해오라 하고 이제 마지막 김대리가 리턴 1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다 자기가 처리해서 딱 드리는 거예요. 기다리던 게 이렇게 하나씩 없어져요. 이제 하나씩 없어지고 여기서 1 리턴 하잖아요. 아까 보시면 1팩토리얼 구해오라 했잖아요. 2 곱하기 나는 1팩토리얼 할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에 1이 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 곱하기 1 결과가 리턴 되면서 빨간 부분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결과가 리턴 되면서 빨간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 3, 2, 1 다 곱한 값이 최종 리턴 되게 되죠. 그 과정을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스택으로 쭉 쌓여 있다가 제일 먼저 시킨 4팩토리얼이 제일 늦게 종료된다는 거. 네, 제일 먼저 호출된 함수가 제일 늦게 끝나기 때문에 스택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연탄을 쌓아 넣으면은 4개 연탄 쌓아놨을 때 제일 위에 거부터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쓸 때 제일 마지막에 넣은 걸 제일 먼저 꺼내 쓰는 것처럼 네, 이런 구조로 되는 게 스택이고 제기함수 역시 완벽하게 스택이랑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기함수를 저희가 간단히 풀어봤고요. 결과를 아직 출력 안 해봤죠. 네, 요거 출력 결과도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5팩토리얼 한 120이었죠. 120이 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5 팩토리얼. 네, 120 잘 나오네요. 그래서 팩토리얼 코드를 구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은 포문을 더 선호하실지 아니면은 이렇게 재기함수 구현을 선호하실지 모르겠는데 팩토리얼보다 더 어려운 뭐 경로 탐색 문제나 이런 게 나온다면은 반복문보다는 이런 부분이 훨씬 코드도 간결하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재기함수 팩토리얼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